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예아입니다.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쇠락해가는 성의 여왕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허허벌판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아름다운 여왕이 눈을 뜬다. 성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여왕만 남긴 채. 여왕은 웅크렸던 몸을 풀고 하늘을 향해 눕는다. 그래도 이번 성은 좀 오래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누운 채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켠다. 하늘은 파랗고 주변의 풀들은 황금색이다. 가을이던가. 골치 아픈 계절에 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선선하고 성을 찾아 돌아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곧 다가올 겨울을 떠올리게 한다. 광활한 벌판과 약간 건조하면서도 풍요로움을 담고 있는 흙냄새와 눈 시린 푸른 하늘을 누릴 여유를 부리기에는 겨울을 닮은 냉기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여왕에게 불안감이라니. 너무 잘 어울리는 장신구이지만 순도가 살짝 어긋나 버리면 곧바로 후줄그레하고 추한 노파로 전락시키는 아주 매력적이고 무시무시한 보석 아니던가. 여왕은 옷을 탈탈 털고 일어선다. 그리고 한 번 더 옷을 털고 매무새를 고친다. 허리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살짝 잡아당기고 짧은 심호흡을 한 뒤 걷기 시작한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혹은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 어떻든 계속 걸어야 한다. 자신의 성을 찾을 때까지. 자연은 그녀에게 호의적이긴 하나 그녀에게 조아리지는 않는다. 자연은 그녀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무자비하다. 그렇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되도록 서로의 편의를 봐주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한다. 아무리 자연이 여왕만큼 아름답고 여왕에게 친근하게 군다 하여도 여왕은 성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답답함을 느낀다. 지금 여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걷는 일 뿐이다. 그녀는 걸으면서 생각한다. 답답함을 밀어내고 현 상황을 수용하는 지리한 산책을 여왕의 행차로 만들기 위한 생각을. 여왕의 첫 번째 성이 예고도 조짐도 없이 사라졌을 때의 첫 번째 당혹스러움을 떠올리고 여왕은 피식 웃는다. 붉은 입술의 입꼬리가 얇은 꽃잎처럼 하늘거린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미 감지하고 있더라도 직접 체험하는 일은 정말 다른 일이다. 몇 번째 성인가 바다 근처의 물고기 비늘향과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받아내는 성을 기억한다. 전설로 내려오는 하늘 위를 떠다니는 성과 모래사막의 성도 상상해본다. 궁금하기도 하고 언젠가 그런 성들을 찾을 수 있으려나 기대도 해보지만 왜인지 자신은 그런 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성을 영원히 찾지 못한 채 영원히 걷기만 하는 것은 이 광활한 자연을 영원히 자신의 성으로 소유하는 일 아닐까 싶어 성을 찾아도 모른 채 하고 계속 걸어볼까 생각해보고 살풋 웃는다. 스스로는 알지 못하나 자신의 생각에 푹 잠겨 걷고 있는 여왕의 뒤쪽으로 그녀의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반짝거리고 향기로운 사고의 파편들이 매혹적인 감정의 편린들이 밤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여왕이 얼마나 걸은 것일까? 들판을 걷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 속을 걷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몰입과 시간이 지속된다.
이미 겨울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겨울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닐까. 계절이 2바퀴, 3바퀴 돈 뒤의 가을인지도 모른다. 여왕이 문득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성이 있다. 아직 자신의 성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왠지 자신의 성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곳이나 실제하기는 한다. 그녀의 성은 여왕이 인식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매번 자신의 성을 찾으면 느껴지는 느낌이나 매번 익숙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여왕은 이 성이 자신의 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다. 연이어 자신이 인식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인식한 것이 있긴 한지 의심하자 그 순간 성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다.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실제 같은 그림자가 호수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한 알이 만들어내는 파문으로 사라졌다 다시 비치는 것처럼. 여왕은 순간 놀라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큰 눈을 한번 깜빡인다. 그리고는 주름진 입술을 볼 옆으로 살짝 당긴다. 자신 앞에 비치는 성이 그림자라면 자신을 중심으로 뒤쪽에 실체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다. 여왕의 성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여왕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왕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무심코 뒤를 돌아본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걸어온 아주 평범한 풍경들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여왕은 성에 다가간다. 멀리에서 바라보는 성과 근처의 성은 확연히 다르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신기루 같지만 가까이에서 본 성은 단단하고 현실이다. 성의 내부는 또 다르리라. 더욱 농밀하고 체계적일 것이다. 여왕은 그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갑자기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 구정물 통을 들고 걸레를 빠는 여자들에게로 다가간다. 성벽을 둘러싼 해자이자 배수로에 구정물을 버리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 그들은 여왕을 발견하고 여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정하게 무슨 말을 건네고 여왕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녀는 혼자 겉돌고 있다고 느끼고 여왕은 그런 느낌을 느껴서는 안 되기에 그 느낌을 피해 살며시 그러나 절대 민망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아무도 그녀를 저지하지 않아 혼자만 있는 듯하다. 분명 사람들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여왕의 감각은 사람들보다 이 성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여왕이 몰두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성이 자신의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성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채로 관능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관능성이 이 정도로 느껴진다면 이번 성은 꽤 오랫동안 그녀의 성으로 지속할 것이 확실하다. 성은 개방적이고 편안하다. 성의 개방과 편안함은 사물인 성과 성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할 것이다. 폐쇄적인 개방. 성의 관능은 개방과 폐쇄의 절묘한 조화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성 자체의 능력이자 성향임에도 개폐에 대한 권한이 없다. 성은 개폐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왕은 자신이 그 동력의 불씨가 되리라고 직감한다. 이 직감을 믿고 실현시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의심을 밀어내는 고달픈 수행이 있을 테지만 여왕의 자부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왕은 궁극적으로 성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성은 자신의 개방성으로 여왕을 온전히 수용하고 자신의 폐쇄성으로 여왕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여왕은 성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난다. 그에 따라 마음이 급해진다. 갑자기 성도 긴장하고 성 안의 사람들도 여왕을 주목하려 한다. 여왕은 그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왕은 문득 생긴 이 다급한 마음에 여왕의 생각이라는 맑은 물을 부어 자라나게 하고 여왕의 관심이라는 빛을 비춰 꽃을 피우고 여왕의 묵인이라는 벌레로 수분시키고 여왕의 자기부정이라는 거만한 영양분을 뿌려 초조함이라는 처치곤란한 과실을 수확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 그 과실은 여왕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독과다. 게다가 일단 맺어지면 먹지 않기란 보통 인내력으로 참아낼 수 없고 삼키기라도 한다면 수명을 얼만큼 도려내어도 여왕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럴 때에는 콧대와 턱을 세우고 눈을 살짝 내리깐 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유형을 시작하면 된다. 순간 성 안이 물속 같아져 모두가 숨이 막힌다. 잠깐 동안 지속되다 노연한다. 물방울 속에 있는 듯한 여왕은 보호받는다. 성과 모든 사람들의 의심은 걷어진다. 여왕 또한 노여나 헤엄치듯 미끄러지듯 성 안 여기저기를 거닌다. 여왕은 붉은 카펫이 깔린 기다란 복도를 마주한다. 복도는 그렇게 어둡지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밝지도 않다. 긴 복도를 따라 왼쪽 벽에 작은 구멍들이 가지런히 뚫려 있다. 배열된 구멍들에서 빛이 들어오고 보드라운 술이 달린 긴 끈들이 흘러나와 드리워져 있다. 여왕은 긴 복도를 지나다니며 그녀의 욕구에 따라 아름다운 끈들을 아무렇게나 잡아당긴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여왕의 위험 있는 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면 각 끈에 배치된 임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한다. 여왕은 그들의 얼굴을 볼 필요도 없다. 혹여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으면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후 끈을 잡아당기면 될 일이다. 그저 여왕의 필요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끈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다. 각 끈마다 무슨 기능과 상징이 배당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왕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호하게 군다. 아무나 잡아당길 수는 있으나 성의 여왕에게만 반응하는 것일까? 끈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이 성에서 여왕을 여왕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 여왕이 이 성의 여왕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성 안에 들어와 있고 그녀가 정말 여왕이라면 그녀를 모시는 사람들에게나 그녀가 여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녀가 이 성의 여왕이 아니라면 그녀가 왜 여왕인지 여부를 신경 써야 하겠나. 성의 여왕을 만나게 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신 또한 여왕이고 성을 찾다 착각을 일으켜 이미 주인이 있는 성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이 성이 자신의 성이라는 것을, 적어도 자신의 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왕은 극단적 실용성을 지닌 성의 시스템에서 관능이 흘러나오는 것인지, 여왕은 극단적 실용성을 지닌 성의 시스템에서 관능이 흘러나오는 것인지, 관능의 결과로 이런 극단적 실용이 형성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여왕의 관심은
일면 신기하여 몰입할 가치가 있는 이 시스템보다 관능의 원인을 찾는 일에 더 치우친다. 작은 구멍과 긴 끈들과 그것들의 기능과 상징은 관능적일 수 있다. 관능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왕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관능의 원인일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여왕은 관능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알 수 없다. 아니, 알 수도 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이 관능적인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여왕은 관능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다. 어떻든 여왕은 성을 감싸고 있는 관능의 원인을 찾고 싶다. 되도록 빨리 이 성의 관능의 실체를 파악하고 장악해야 한다. 여왕의 권위와 영광과 영속을 위해. 이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그것을 곧 찾으리라 여기게 되었고 여왕의 힘인지 여왕의 생각과 성 자체가 감흥을 한 것인지 어쨌는지 실제로 찾아낸다. 관능의 실체는 성 안에 있는 거대한 탑이다. 꼭 탑이라 불려야 했지만 위로 솟은 것이 아니다. 웅덩이 혹은 구멍이라 불려야 할 것이다. 왜 이 구멍을 탑이라 부르는 것일까?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이고 사각뿔 모양으로 깊어지는 탑. 그러나 구멍. 거대한 탑을 거대한 무언가가 거꾸로 들어 무른 땅에 찍어냈기에 그 도구를 기리기 위한 명칭인 것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잘 깎아진 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있다. 쌓아 올려 있기에 탑인 것일까? 탑이라 불리니 탑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형태면에서도 전복된 탑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틈이고 구멍이니 그 명명에서 오는 차이로부터 관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비집고 나오는 것일까? 여왕은 아래를 향한 돌들의 나열에 혹은 위를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돌들의 적재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관능이 흘러나와 온 성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느끼지 않으려 해도 느껴지는 사실이고 오히려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며 느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다. 관능의 근원이 이렇게 쉽게 정체를 드러내도 되나 싶지만 그것은 기우다. 모든 것을 내보이고도 그것이 본질임에도 당당하고 도도하게 보고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눅이 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판단해 보라고 던져버리는 모습의 탑. 눈 한번 깜빡하면 다시 돌덩어리, 단순한 지하실 구덩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발견이다. 스스로를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는 관능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실제로 자신을 자각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러나 그러지 않은 듯한 탑. 그리고 관능을 실감하는 주체, 여왕. 여왕의 관능. 탑과 여왕은 서로의 관능을 서로에게 담아내기 위해 서로의 관능을 이용하고 자신의 직접적인 관능보다 상대에게 더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그 흐름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은밀하여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없다. 그리하여 이 또한 관능이 아니겠는가. 여왕은 탑에 압도당해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이 솟구치고 견딜 수 없는 감각들이 발현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한 작용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어쩔 수 없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실증 또한 관능의 열매다. 스위치가 내려지듯 거대했던 탑은 평범한 구멍이 된다. 아니, 여왕이 힘을 다해 그것을 거대한 탑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탓이다. 그녀가 다시 무엇인가를 욕망하여 끈을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욕구를 충족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면 다시 탑에 압도당할 수 있다. 여왕은 가련하게 지쳤고 질렸다. 그녀는 침묵하고 무심하게 파여있는 돌구덩이에게 그녀의 지침과 질림을 적당하게 버물려 살짝 내비친다. 여왕이 딱 청초해 보일 정도의 순간만큼만. 그리고 서둘러, 그러나 보이기에는 가차없이 돌아선다. 여왕의 에너지에 따라 여왕이 바라보는 관능의 실체가 변동된다면 여왕의 내부에도 관능이 있는 것 아닌가. 여왕에게 내재된 관능이 성 안의 거대한 탑과 조우하고 연결된다. 여왕은 관능에 사로잡혀 있고 관능을 사로잡고 있다. 이 성이 여왕의 성이 되었다는 증거이리라. 탑은 항상 거기에 견고히 세워져 있을 것이고 여왕은 변한다. 여왕이 변함에 따라 탑도 변할 것이다. 종국에는 여왕이 탑을 압도할지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 영원히 여왕과 탑이 서로의 관능을 주고받으며 순환만 해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왕은 이 성에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압도의 순간은 기다려지며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존재의 이유일 수 있다는 착각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확실한 것은 그때가 성을 완벽히 소유하는 시점일지 성이 완전히 소멸할 시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사실이다. 여왕은 허기가 졌고 복도로 돌아와 끈을 잡아당긴다. 묵직한 느낌이 났다가 이내에 가벼워진다. 양동이에 물이 채워져 있다가 끈을 잡아당기자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상상을 들게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고 알 필요도 없다. 넓고 편안한 침실을 생각하고 다른 끈을 잡아당긴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 옷시중을 들 여성을 생각한 후 또 다른 끈을 잡아당긴다. 그러고 나자 여왕은 화려하고 커다란 침실에서 옷시중을 받고 있다. 그 옆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담긴 서빙 카트가 놓여 있다. 관능에 사로잡혀 있지만 자유로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왕은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잔 후에 다시 탑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살아있고 관능적이다. 여왕과 성 사이의 관능은 연쇄작용이 시작된다. 몇 번이나 있었을 일이었을 테지만 여왕은 여전히 관능이 작용하는 구조를 모른다. 쇠락해가는 성의 여왕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이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 만드는 예아 드림